요즘에 많은 인식들이 뭐가 있냐면 결혼은 지옥이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마치 비련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항상 상대방을 유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나 너랑 자고 싶어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외설적인 단어를 직접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같이 외식할까? 모텔에서 외식할래? 이런 거를 어디서 사용을 해요? 이런 단어들을? 요즘에는 반갑습니다. 해독실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필요한 지식들을 저희가 잘 모아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학자 이현주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요즘 불륜의 특징입니다. 불륜은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들었던 말 또 들어도 흥미로운 게 불륜이잖아요. 왜 그런 걸까 궁금하지만 요즘 불륜에 또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바람 혹은 외도의 기준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불륜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실 때 뭐 다른 사람하고 카톡 몇 번 했다, 어디 가서 밥을 한 끼 먹었다, 그런 주제로 온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육체적인 불륜이 있을 때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법원을 가든 치료를 받든 그랬을 때는 보통 큰일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밥 먹었을 때 이 정도로 오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하다가 보면은요, 남성의 기준과 여성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성들이 바람피고 나서 굉장히 말하다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남성의 기준은 내가 성관계를 가졌냐 안 가졌냐에서 일단적으로 나옵니다. 성관계를 안 가졌으면 나는 불륜이나 외도가 아니었다고 보통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관계는 좀 다르게 됩니다. 나한테 알리지 않고 비밀로 어떤 여성을 만나는 것부터는 이미 불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문제가 생긴 거는 뭔가 하면은 잤다 안 잤다 증거는 없는데 뭔가 만났다는 건 들켰어요. 그랬을 때 많은 남자분들은 격렬히 주장하십니다. 그냥 만났을 뿐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많은 여성분들은 격렬히 생각하십니다. 진짜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거만으로도 문제야. 그러면 또 남자들은 계속 그럽니다. 아니, 관계 가진 건 아니야.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러면 아무 관계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네가 바로 문제야 라고 하면서 키웁니다. 또 변호사님이 보시는 불륜의 기준이 딱 정확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불륜의 기준은 일단 내가 배우자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행동을 이성과했다. 그러면 불륜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남성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제가 업소 가서 한 번 만났는데 그게 왜 바람이냐, 혹은 내가 연락을 주고받은 건 맞는데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 하면서 이게 불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불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썸을 타는 정도 있잖아요. 유부남인데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 어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면 빈번하게 연락하거나 전화통화를 뭐 1시간, 2시간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합리화하시는 게 나는 성관계 안 했고 연락만 했는데 이게 불륜이에요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감정을 주고받았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것도 불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법률적인 불륜은요, 뭐 성관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딱 생각했을 때 내 남편한테 이 남자하고 저녁에 술 마시고 뭐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연락을 했다는 걸 밝힐 수 있느냐? 못 밝힌다. 그러면 그건 불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게, 또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유부남이 나한테 호감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미혼인 여성인 경우에 내가 상간녀가 아니다라고 항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저 유부남이 나한테 좋다고 하고 선물도 보내고 했는데 나는 그냥 받아줬을 뿐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싫지 않은 듯이 하고 시간을 보냈다면 나도 불륜의 대상자가 맞는 거예요. 흔히 이런 얘기 제가 어렸을 때도 봤어요. 등산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왜 그랬을까도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또 패턴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우리 세대와 약간 윗세대와 지금의 젊은이들은 정말 생각하기 다 다르잖아요. 같다면 더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일단 불륜이 과거부터 꾸준히 많았던 건 맞는데 시작하는 경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산, 오프라인에서 일단 만난 다음에 거기에서 관계가 발전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우리 대부분 제일 많이 손에 쥐고 있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오픈 깨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카페라든지 어플 있잖아요.
변호사를 하기 전에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어플이 있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플이 다양해요. 연령대별로 접근하는 어플들도 조금 많이 다르고요. 뭔가 중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직관적으로 만남 어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픈 깨톡방을 하는 게 30대, 40대라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년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가면 밴드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먼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어디 지역 사세요? 유부남이세요? 유부녀세요? 혹시 만남 자유롭게 가능하세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확인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원하는 목적만 한 번에 딱 달성하고 헤어지고. 약간 단발성이 많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예전에 그럼 왜 하필이면 뭐 등산이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 옛날에는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창회, 동문회 거기는 다 알잖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등산회 같은 경우가 잘 이제 모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등산 가면 보통 술 마셔요. 그런 다음에 등산 가게 되면 의외로 약간 힘겨운 등산을 하게 되면은 스킨십이 당연히 있게 돼요. 잡아서 끌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되게 등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액티브한 경향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활동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등산회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에는 등산회의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분도, 요새 또 등산회 버금가는 훈련회 많이 하는 곳은 동호회예요. 특히 뭐 이제 술 마시는 동호회들, 하다못해 임장 동호회에서도 바람 많이 나요. 맞아요. 임장, 부동산 임장 다니면서. 지방에 땅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땅 보러 가서 그거는 보통 재테크를 위해서 하니까 아내가 돈 벌어보겠다는데 한번 보내주고 남편이 돈 벌어보게 보내주거든요. 그럼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땅 보다가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둘이 이제 있다가도 많이 생겨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바람 피는 사람들만 사용한 단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 은연중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상하다. 뭐 이런 신조어 있을까요? 옛날에 쓰던 은어는 토끼, 사냥꾼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등산에서 이제 불륜을 많이 할 때 그 여성을 산토끼라고 하고 이제 남자를 이제 사냥꾼이라고 하고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보통 불륜을 하고 있는데 나 남편이 집에서 뭐 이렇게 빨리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못 나가 이렇게 하거나 와이프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남편, 아내를 언급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하숙생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 집 1호가 뭐라고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숙생 또는 1호라고 언급을 하면 내 배우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만남을 위해서 불륜을 하는 거잖아요. 성관계를 하려고. 근데 나 너랑 자고 싶어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외설적인 단어를 직접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이 외식할까? 저녁에 외식할 시간 돼? 점심시간 외식 가능? 그러면 우리 마트에서 외식할까? 이렇게 하면 마트, 영어로 하면 empty잖아요. 호텔에서 외식할래? 만약에 내 배우자가 그거 봤다면 아니 마트 나 장 보러 갔다가 거기에서 외식하고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분들이 특히 뭐 저 미녀예요 하면 예쁜 여자인가 미녀인가 하잖아요. 네네. 근데 미혼 여자. 저는 미녀인데 기남이랑 만나고 있거든요. 귀여운 남자. 우리가 또 톡할 때 급하면 응응 많이 보내잖아요. 네네. 이응이응. 근데 이응이응은 와이프. 와이프. 집에 누구랑 있어? 그러면 이응이응 하면 와이프랑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디서 사용을 해요? 이런 단어들을?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카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활동하면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기남이가 이혼한다고 했는데 왜 이혼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기남이 기다려보세요. 이응이응이 곧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고민 상담을 해 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나의 분류는 정당한데 너의 분류는 진짜 쓰레기다. 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기남이가 가정이 불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만났을 뿐인데 너는 잘 살고 있는 집안을 왜 깨트리려고 해? 하면서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들과 좀 달라.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반복할까? 잘못된 거 알잖아요. 알긴 알죠, 대부분. 제가 느끼기로는 네. 잘못된 걸 알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한 건 잘못됐지만 네. 나는 잘못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보통은 다른 사람이 바람 피웠다고 진짜 쓰레기야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변호사님 제가 바람 피운 거 맞긴 맞는데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 배우자가 저한테 잘 못해줬고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핀 거예요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거든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정말 대단한 말인 게 정말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잘못됐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스스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게 있을까요? 일단은 트렌드는 바뀐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함께 출발됐던 거고 보통 이런 것을 하게 되는 맥락들은 분노, 복수심, 저 사람이 이미 불륜을 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진짜 제대로 복수하겠다 이런 발로에서 시작했다가 자기도 못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하고 또 두 번째는 상당히 좀 낭만적인 토대에서 시작하는 그러니까 정서적 결핍이 있는데 되게 무료하고 이 사람 보고 있을 때 삶을 사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고 내 정체성이라든지 매력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정서적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극 추구를 동반한 불륜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좀 충족하는 단발성으로 만나고 처음부터 목적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마치 하나의 중독적 경향처럼 생리적인 반응처럼 그렇게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세요? 전 두 번째가 좀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실제로도 만나보면 정서적 결핍에 의한 낭만적 외도가 가장 심각합니다. 보통 못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자기네들이 마치 비련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입으로 나눠요. 몇 가지 타입으로. 네. 첫 번째는 두 집 살림형이 있어요. 내가 아내가 있잖아요. 꼭 아내랑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쪽이 없어지면 한쪽도 무너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가 있고 다른 상대랑 불륜하게 되면 아내랑 헤어지면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은 헤어지고 아내하고 비슷한 상대랑 결혼해요. 그러나 두 집 살림형의 특징난 점은 뭔가 하면은 그런 대로 오래 가요. 두 번째는 탈출형이 있어요. 너무너무 삶이 답답해, 힘들어. 그러니까 이 불륜이 탈출구가 된다는 거예요. 건실하던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부터 뭐 바람을 피게 된다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유형은 이제 섹스 중독형이 있어요. 맨정신에 할 수 있는 섹스 중독형이 있고 맨정신에 하지 못하는 섹스 중독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에 하지 못하면 술김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진짜 건실하게 잘 살아요. 진짜 바람 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뜬금없이 바람 피워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또 잘못했다고 빌고 들어와요. 다시는 안 하겠대요. 그런 다음에 4년 있다 또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울증이 있을 때마다 바람을 피는 거예요. 심한 우울증은 4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 심한 우울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사는 게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남자건 여자건 그동안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좋아서 돈 벌었거든요. 갑자기 자기는 완전히 가족을 위한 돈 버는 기계래요. 그런 다음에 너무너무 답답해요. 애들하고 있어도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우울증일 때의 성욕은 약간 애매하게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일 때 배우자에 대한 성욕은 뚝 떨어져요.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성욕은 올라가요. 실제로 보셨을 때 남자분과 여자분의 바람의 이유 비슷한가요?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남자분이 불륜을 할 때 딱 그 마인드는 뭐냐면 나는 정말 인정받고 싶은데 와이프한테 인정받지 못해 하는 인종 욕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이 직장 내에서 자기보다 훨씬 어린 그냥 일반 사원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는 집에서 당연히 같이 사니까 아 여보 이거 좀 해. 아 왜 이렇게 못해? 기대하는 게 많고 편하다 보니까 말을 조금 세게 하고 남편 잘했다 으쌰으쌰 못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너무 멋있어요. 어쩜 이렇게 멋있으세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결핍되어 있는데 그걸 밖에서 채워주면 뭔가 내가 사람으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밖으로 가서 외도를 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흔히들 표현하는 것은 사랑받는 느낌이라고 하죠. 배우자가 나를 보면 그냥 대면대면 한 것 같고 내가 뭐 예쁘게 입어도 그냥 그래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애기 엄마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 만난 그 사람은 내가 뭐만 해도 너무 예쁘다. 어쩜 그렇게 매력이 있어?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더 받고 싶다 해서 그때 바깥으로 외도를 하러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안에서 그랬으면 어땠을까? 원장님 그랬으면 과연 안 했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요, 별로 그렇진 않아요. 사람들한테는 살아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면 다들 스포츠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내 앞에서 진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이제 외도도 결국은 섹스 중독과 섹스 중독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섹스 중독인 사람은 섹스를 할 때 느끼는 본인의 굉장히 쾌감과 욕구가 만족되고 해방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섹스 중독인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심하게 불륜을 갖다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은 일종의 수집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랑도 하고 이런 사람이랑도 하고 이런 사람이랑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랑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 중독성이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는 한 사람이랑 그렇게 오래 유대관계를 맺을 때까지 안 돼요. 그 전에 지겨워져요.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추구형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내가 A라는 관계에선 얻지 못하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랑 있을 때만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에서 오게 되는 불륜은 상당히 관계가 오래 가요. 끊어내기가 어려워지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또 그런 유형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이 하나의 불륜에 의한 거를 갖다 본인의 매력도와 동일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여성이 나를 일정 부분 좋아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B라는 다른 여성이 나를 갖다 좋아하는 거를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항상 상대방을 유혹하려고 하고 유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들이댐과 끼부림에 남이 나한테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징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짧게라도 자꾸 밖에 나갑니다. 쓰레기를 계속 뭐 나눠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러 오고 아이고 이거 또 있네 쓰레기가 또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고 담배 사러 갔다 오고 맥주 사러 갔다 오고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현저하게 는다. 그리고 못 넘어 친구가 계속 생겨요. 집들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뭔가 핑계들이 주말에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약간 확장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에서 자기가 숨기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상하게만큼이나 빤히 걸릴 만한 행동을 실제로 거짓말하다 걸리는 경우들도 상당합니다. 립스틱 같은 거를 자국을 충분히 자기가 지우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대로 남겨놓고 온다든지 걸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토대가 있었을 수도 있죠. 또 그만큼의 어떤 요소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내가 너 아니면 살 사람 없는 줄 알아? 약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게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변호사님 어떤 거 있을까요? 이제 내담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걸 원래 정상적인 부부였다면 모를 리가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바람이 제일 많이 발각되는 그 시기가 불륜이 시작한 지 3개월 정도가 가장 많거든요. 뭐 1년, 2년 장기간 불륜의 경우가 아니고 정말 극초기에 들키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내 배우자가 평소랑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밖에 잠깐이라도 나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아니 평소에는 남편한테 분리수거 좀 하고 와 이러면 귀찮아서 그거 나중에 좀 하면 안 돼? 이러던 사람이 굳이 분리수거 한번 따로 하고 갔다 왔는데 혹시 음식물 쓰레기는 없어? 하고 또 나가고 굳이 애들 간식은 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속옷 같은 것도 사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내가 뭘 또 사. 당신이 사다 주면 알아서 입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나 요즘에 속옷 이런 거 너무 아저씨들이 입는 것 같은데 그 영어 써 있는 거 좀 예쁜 거 좀 사주면 안 돼? 왜 굳이 새 속옷을 집에 진짜 이렇게 많은데 이걸 왜 입어야 되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야근한다거나 주말에 출근한다고 하면 얼마나 짜증스러워요. 나 또 못 쉬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스근스당 나오겠지 하면서 갑자기 사람이 짜증이 없어지고 밝아졌다. 중요한 거는 긍정적으로 변해서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변화죠. 근데 긍정적으로 변했는데 그걸 나랑 같이 있을 때 보여주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돈다던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의심하거나 갑자기 왜 이 속옷을 입지 하고 이렇게 바로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바뀌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느낌이 쎄하다 이러면 이 느낌은 높은 확률로 맞을 수 있다. 왜냐면 배우자는 서로 긴밀하게 오랜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사소한 변화에 정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제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다수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바람 피우는 거야? 이렇게 바로 물어보지는 마세요. 왜냐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 말에 뜨끔해가지고 더 철저하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수상하면 오히려 한번 지켜보세요. 이게 정말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일지 아니면 요거 봐라 이런 거일지 좀 두고 봐야 된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속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수십 년간 함께해온 배우자가 어찌됐든 간에 나 배신한 거잖아요. 약속을 어긴 거고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 느껴지는 그 분노, 상실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런 피해자분들께 해줄 수 있는 조언이 현실적인 조언도 있을 것이고 좀 심리적인 조언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피해를 당한 직후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불륜의 대상자 혹은 배우자에 대한 분노도 당연히 있지만 생각 외로 자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니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뭘 채워주지 못했나? 나 때문인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고 있는 말씀은 정말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맞아요. 정말 내 배우자가 설사 나한테 섭섭하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대화로 풀어내고 관계 회복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둔다?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건 배우자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가해자의 시각에 그 패러다임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거 매우 맞아요. 중요하겠네요. 네. 가해자는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잖아. 네. 그렇지 않다. 네. 잘못된 거다. 우리가 요즘에 많은 인식들이 뭐가 있냐면 결혼은 지옥이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주 나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끼리 꼭 붙어 다니고 또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오히려 로맨틱한 환상을 항상 간직하는 거. 아우,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나는 심장이 전혀 뛰지 않는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러면요, 오히려 심장이 뛰릴 만한 행동들을 조금 더 같이 경험해 보는 거, 취미 활동이라든지 좋아하는 것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서로에 대한 로맨틱한 환상을 유지하는 것, 보존하는 것, 매우 중요한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러한 불륜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서로에 대한 어떤 규칙, 이런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둘 사이가 잃어버린 것, 그것을 되찾는 것,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정서적 결핍에서 뭔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관계의 회복, 관계 안에서 구축되어 있는 그 연결성이 많은 폭풍들, 어려운 것들, 어떤 트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 그걸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우산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혹시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누가 이렇게 불륜 때문에 속상해서 오시잖아요. 여자분들이 보통 많으세요. 그런 전 얘기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욕하고 때리고 마음대로 괴롭히라 그래요. 왜냐?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드럽게 넘어가 주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요, 이혼 못한다 그래서 바보 아니에요. 다들 이혼 못해요, 많은 분들이. 왜 이혼을 못하냐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좋은 동네 강남에 집이 있어요. 뭐 40억. 그 40억 중에 25억쯤은 대출이에요. 15억 남아요. 그건 15억 이제 반 갈라요. 그 7.5억으로 내가 과연 강남에 또 살 수 있냐? 살 수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이혼하고 우리 아이가 학령기 아이잖아요. 걔 내가 키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 요거 갖고 전세 없고 뭐하고 진짜 100억이나 200억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이요, 실질적으로 내가 전업주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가 완전히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취직하기 이전에 이혼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거를 주변에서 막 왈가왈부하면서 뭐 이 바보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속이 문드러지더라도 그래도 우리 아이가 하는데, 현재 우리 집의 생활 형편으로는 남편이 그래도 이거를 받쳐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라고 해서 참고 이혼 안 하고 사는 거 굉장히 훌륭하고 엄마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바람을 피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남편한테 이제 잘해주면은 내가 잘해준 거에서 탐복을 해서 바람을 못 피겠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매일매일 엄청나게 괴롭히면 안 피겠지?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피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느냐 안 피느냐는, 남편인데 아내가 바람 피웠다, 아내의 요소가 훨씬 더 커요. 아내인데 남편이 바람 피웠다, 남편의 요소가 훨씬 더 커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성욕을 갖고 있느냐 사람끼리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랑 관계없이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태도가 그렇게 불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나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결혼을 참아주는 거는, 우리 배우자가 바람 필 확률이 0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0에 근접할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바람 필 시간을 없애는 것과 바람 필 돈을 없애는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가 나 다시는 바람 피지 않을 거야 하면은, 그때는 배우자한테 바람 필 시간과 바람 필 돈을 갖다 전부 다 나한테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랬을 때 거기에 응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다시는 바람 필 생각도 없고 바람 필 확률도 없어요. 그러나 바람 안 피지, 그러나 돈은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나 출장도 있고 뭣도 있고 어떻게 계속 너랑 연락해. 그 사람은 바람 피지 않겠다고 할 때도 진심이지만
결국은 바람필 수 있는 기질에 있는 사람이 바람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바람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지 않거나 또 이혼하고 재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자식 핑계를 대요. 아니 이혼하고 나서 내가 성관계 갖고 싶어서 내가 재혼했어요. 그런데 다들 말을 뭐라고 하냐면 되는데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해서요.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해서요. 아이들은요 절대로 재혼해서 엄마 아빠 데려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누구 데리고 와서 뻔히 눈치 주면서 하는데 어떻게 애가 거기다 대고 나 저 아줌마 아저씨랑 나 안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 이혼한 집의 아이라는 게 불리할까 봐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 엄청난 큰 실망을 가져오게 돼요. 나는 그렇게 억지로 이혼 안 하고 엄청나게 참고 이혼 안 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데려오는 우리 아이의 배우자는요. 이혼한 집 자녀일 확률이 40% 정도가 돼요. 요즘 이혼 많이 해서. 내가 그래서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 돼! 나는 네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갖다 듣게 하는 게 싫어가지고 난 참았는데 저 집은 이혼했으니까 저런 집이랑 어떻게 결혼하는 순간 나는 자식과 왼수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미성년이고 우리 아이가 교육을 해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혼하게 되면 우리 아이한테 안 좋아라고 해서 이혼을 안 하는 거 훌륭한 결심이에요. 그러나 그게 결국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자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또 부모님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피고 이혼을 갖다 했을 때 아이가 삐뚤어 자랄까봐 되게 걱정해요.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부모님이 이혼해도요, 큰 영향 안 받고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배우자가 바람피고 이혼했을 때 삐뚤어 되냐 되지 않느냐는 이혼 자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모냐가 가져와요. 우리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했어요. 그러나 엄마는 나 스스로는 굉장히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지만 자녀를 숨 막히게 해서 항상 자녀를 화나게 하는 엄마였어요. 이혼하고 자녀는 엉망으로 지내요. 나 자신은 굉장히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이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술주정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 나서 같이 사는 부모가 어떤 부모냐가 그 아이의 삶을 더 비참하게도 만들고 더 행복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이혼을 하는 게 우리 아이와 모든 행복을 위해서 좋다고 했을 때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삶은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괜히 이혼을 하지 못하고 남편 혹은 아내의 불륜을 참으면서 내가 용기가 없어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 내가 소문날까봐 못하는 거, 그거를 갖다 아이한테 엄마한테는 너밖에 없어, 아빠한테는 너밖에 없어, 아이를 불행에 빠뜨리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 제발 자녀나 우리 부모님한테 핑계를 대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요즘 불륜이 일어나는 양상들 그리고 바람피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세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 안에서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또 꼭 알아야 되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 마련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 지식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